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번째 시간이고요. C샵 교과서 마스터하기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5번째 시간의 주제는요. 변수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변수 만들기를 3개 장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책을 집필할 때, 책의 어떤 내용을 공부할 때 반복해서 많이 연습을 시켜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만약에 다른 언어 또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하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조금씩 어떠한 내용을 조금씩 달리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만큼 특히 앞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때 시작부터 저기 뒤에 나오는 함수까지가 일반적으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 구성이 비슷해요. 순서가 비슷해요. 그런데 대부분 처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할 때 포기하시는 분들이 함수까지 가는 동안에 포기를 많이 하세요. 아, 나랑은 프로그래밍하고 안 맞는구나. 하지만 그 이후로 극복을 하고 진행하게 되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죠. 제 책으로 기준을 든다면 후반부에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인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예 기초문법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은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습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연습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또 얘기하게 되네요. 타이핑 및 결과 확인하고 에러가 있으면 일단은 에러를 최대한 잡고 실행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이거를 저는 제 프로그래밍 강의에서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즉 타이핑 및 결과 확인 그리고 나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만약에 이게 힘들다. 한 300번을 해봤는데 이렇게 300번 해봤는데 제 강의 또는 제 책에 나오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있다. 그래도 어렵다 하면 프로그래밍하고 안 맞는 부분이고요. 그분은. 그렇지만 제 경험상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뭐 프로그래밍 자체가 나중에는 어렵게 넘어가겠지만 기초 입문 적어도 누구나 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기초 입문 파트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어떤 C샵의 기능들을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해보시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이러한 코드 순서대로 공부하면 좋습니다는 제가 그동안 해왔었던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지, 실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화면 보고 타이핑 해보고 결과를 내보는 그게 가장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할 때 중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노트북만 있으면 어느 자리에 갔었든지 컴퓨터 보면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 머릿속에 있는 로직을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면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코딩을 한다라는 거죠.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거죠. 그 과정까지 거칠 때는 굉장히 많은 연습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잔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소스는 무조건 눈으로 보지 마시고 타이핑을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력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변수 만들기, 간단한 변수 하나 만드는 거 가지고 30분 이상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볼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C샵 기초는 오늘서부터가 C샵 기초 과정이에요. 그래서 변수 만들기부터 우리는 앞서서 헬로월드를 여러 번 해봤잖아요. 헬로월드 여러 번 해본 상태로 개발 환경 구축하고 헬로월드 정도 찍어봤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오늘서부터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의 기초 문법을 오늘서부터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변수, 베리어블이라는 겁니다. 즉 이번 시간에는 변수하고 리터럴이란 단어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란 개념도 나올 겁니다. 이러한 변수, 리터럴, 상수 개념을 한번 코드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C# 인터랙티브를 통해서 변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모 변수 만들기부터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C# 교과서 마스터하기 5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변수 만들기 파트이고요. 변수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란 단어에 대해서 한 줄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 대해서 한 줄 정의를 해보면 변수는 베리어블이고요. 변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 놓는 그릇이다. 이렇게 한 줄로 정의를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베리어블은 변하는 수다. 또는 메모리상에 하나의 공간이 잡히고 그 공간에 어떤 정수형 데이터, 실수형 데이터, 문자 데이터, 문자열 데이터, 나중에 오브젝트, 객체 데이터 등등등이 저장되는 공간이다. 왜? 그 저장된 공간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놓고 그 데이터를 나중에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변수의 사용 목적이라는 거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변수란 개념이 다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C 언어 계열에서는 동일한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이 변수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예제로 하나씩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변수는 베리어블의 약자에서 C샵에서는 바란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바 키워드는 잠시 후에 알아보고 가장 기본적인 거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해 놓을 때는 int란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자, int란 이름 키워드로 number란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자. 소문자, 변수 이름은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소문자 위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넘버란 이름의 변수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를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 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엑셀을 사용해서 잠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림을 워낙 못 그려서 엑셀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하나의 공간이 잡혀요. 이만큼의 공간이 메모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메모리 공간으로 보고 어떻게 int 타입의 넘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공간이 잡힙니다. 컴퓨터상에 그냥 흐름만 보시면 돼요. 흐름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잠시만요. 사이즈가 만들어 온 게 있는데 그냥 한번 보고 여기가 넘버란 이름의 공간이 잡히고 여기가 정수형만 들어올 수 있게 위에다 표현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하나의 변수가 저장되는 공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한 줄을 프로그램에 C샵이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컴퓨터 메모리상에 하나의 공간이 잡히고요. 그 공간은 정수형 데이터만, int 키워드는 정수형을 나타내거든요.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오고 넘버란 이름으로 방이 잡힌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런 책에 나오는 어떤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화면으로 따로 표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그려가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필기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 책에 있는 그림, 책에 있는 설명을 한번 꼭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거는 미리 예습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이 강좌 보시고 나중에 복습해 주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담긴다라고만 할게요. 그런 다음에 넘버란 이름의 공간에다가 얼마? 1234를 저장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순간에 여기에 1234가 저장이 되는 형태대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굳이 이 코드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정의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학술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이렇게 하면 의미상으로 이렇게 하나의 공간이 잡히고 그 공간에 1234가 담기는구나.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공간에 1234가 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값이 담기고 그거를 참조, 화살표로 참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를 가져다 쓰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console.writeLine 메서드 사용해서 넘버 있는 값을 출력할 때 바로 출력해도 되고, 아니면 0번째, 지난 시간에 배운 0번째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다가 넘버 있는 값을 가져다 쓰자, 이렇게 호출을 해주게 되면 1234가 넘버에 저장되고 그 값이 여기 자리에서 값이 출력이 되는 초간단 변수 만들기 코드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면 여기에 1234에 있는 값을 어디에서 도형을 하나 찾아서 그려보면 어딘가에 출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출력하고 있어요? 콘솔에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콘솔 화면에 가져다 쓴 값이 1234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모바일이라든가 데스크톱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이라든가 웹 화면에다가 어떠한 모양을 내면서 어떤 결과를 출력해 줄 수 있는데, 우리 강의 C# 강의는, 기초문법 강의는 콘솔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콘솔 화면에서 출력이 되는 형태대로 우리가 학습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맞죠?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샵 클리어해서 화면을 정리하고, 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단어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 첫 번째가 이렇게 하게 되면 int 타입의 넘버란 이름의 변수를 선언한다. 정수형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해요. 변수를 만드는 작업을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놓고 싶다. 즉 넘버란 이름의 변수에다가 7이라는 값을 대입하자 또는 할당하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에 어떠한 값을 대입하고 또는 할당하고, 그 다음에 변수에 있는 값을 가져다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console.writeLine처럼 넘버에 있는 값을 갖다가 출력해보면 7이 출력이 되더라. 즉 변수의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참조한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참조. 이렇게. 즉 정수라는 이름의 키워드, int라는 이름의 키워드는 C샵에서 정수형 데이터를 보관해 놓는 키워드 역할을 합니다. 아, 정수형으로 어떤 변수를 내놓으면 해당 변수에는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할당하고 참조한다, 가져다 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 돼요. 즉 그러면 변수에 저장된 어떤 값들을 다른 표현 방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리터럴이란 단어를 씁니다. 변수에 들어가는 어떠한 값들을 리터럴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면 리터럴들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예를 들면 1234는 말 그대로 정수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큰 따옴표라든가 작은 따옴표로 묶지 않습니다. 그냥 1234 숫자 데이터는 1234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234는 얘는 뭐라고 한다? 정수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또는 실수형 데이터는 3.14처럼 실수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3.14를 뭐라 한다? 실수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실수 리터럴은 이렇게 뒤에다가 F라든가 D라든가 M 전미사를 붙입니다. 이러한 전미사 붙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일단은 실수 3.14처럼 실수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실수 리터럴 값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샵에서는 문자 하나를 표현할 때, 문자 리터럴 하나를 표현할 때 뭐로 묶는다? 작은 따옴표로 묶습니다.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규칙이고요. 예를 들면 A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에다가 문자 하나 이상, 즉 문자 두 개를 넣게 된다. 그러면 에러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즉 작은 따옴표에는 한글이 됐던 영문이 됐던 뭐가 반드시 문자 하나만 들어와야 된다는 거. 이게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은 C샵에서의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묶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규칙입니다.
문자열 리터럴은 큰 따옴표로 묶어서 문자열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 한다? 어떠한 변수에 들어가는 값들은 그 값 자체를 뭐라고 한다? 정수 리터럴, 실수 리터럴 또는 뭐뭐뭐 리터럴 형태대로 리터럴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때 문자열 같은 경우는 반드시 큰 따옴표, 문자 하나는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숫자값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특히 실수형 데이터는 뒤에 전미사가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정수형 리터럴도 L자 전미사를 붙여서 좀 더 큰 롱 타입의 어떤 변수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변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변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그릇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변수는 3개 단계를 거친다고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변수는 먼저 변수를 만드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다?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정수형 int 타입의 i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 정수 타입의 i라는 이름의 변수가 선언되고 그곳에 어떤 값을 넣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변수를 만들고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것, 값을 저장하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변수의 값을 대입한다. 변수의 값을 할당한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런 모양은 i라는 변수에다가 1234를 대입하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값을 저장하자, 값을 보관하자, 값을 할당하자, 값을 대입하자. 다 동일한 표현 방법입니다. 이런 표현 방법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말을 던질 때 아,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대입한다라고도 표현하고 할당한다라고도 표현하고 저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막 바꿔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혼돈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바꿔가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왜? 아, 한 번은 어떤 때는 할당이라고 단어 쓰고 어떨 때는 대입이라는 단어 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일한 단어를 여러분들 인식하시라고 비교하면서 인식하시라고 바꿔서 많이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자, 그러면 변수에 있는 값을 가져다 사용하는 거, 그걸 제가 표현할 때 또 다른 말로 참조한다라는 단어를 써요. 즉 변수에 있는 값을 우리는 console.write라인에서 i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하자. 그러면 1234가 저장된 값이 출력이 되는데, 즉 값을 사용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값을 참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동영상 강좌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 또는 필요한 부분은 현재 강좌를 멈춰놓고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르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리고 변수 같은 경우는 변수를 선언하고 대입하고 참조하는 3단계를 거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할당하는 것,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할당하는 것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한다라고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겠네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자. 어떤 이름으로? 넘버란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선언과 동시에 7로 할당하자. 7로 초기화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초기화한 값은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넘버에는 7을 저장시켜 놓고 7이란 값을 그대로 가져다 쓰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형태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C# 인터랙티브에서는 위에서 선언한 변수를 다시 한번 선언해도 돼요. 이거는 프로그램에서는 안 돼요. 그런데 1234를 이렇게 넣어놓고 넘버 있는 값을 출력해보면 1234가 나와요. 그런데 뒤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1234는 숫자 변수 같은 경우는, 특히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인 우리 현실에서는 콤마로 뭐를 구분한다? 콤마로 세 자리마다 콤마를 구분합니다. 하지만 C샵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콤마로 구분되는 것을 표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C샵에서는 언더스코어, 제가 발음할 때 언더스코어 또는 언더바로 발음하는 언더스코어 문자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 자리마다, 즉 실행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잠깐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할 때는 그냥 1234예요.
다만 코드에는 우리가 가독성, 우리가 보기에 편한 코드에서는 세 자리마다 콤마 형태대로 이렇게 구분자, 디짓 세퍼레이터라는 단어 쓰는데요. 숫자 구분자, 뒤에서 다른 예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거는 이렇게 세 자리마다 콤마 대신에 언더스코어 문자로 구분하게 되면 좀 더 긴 숫자를 표현할 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를 세 자리마다 콤마를 숫자 구분자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거는 제가 예제에는 넣어놓고 제 책에는 넣어놨지만 평상시에 쟤는 잘 안 쓰는 개념이에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콤마를 사용해서 동일한 데이터 형식을 여러 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콤마로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정수형 넘버1 콤마 이렇게 하게 되면 넘버1 콤마 넘버2 콤마 넘버3 하게 되면 정수형으로 3개의 변수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3개의 변수에다가 어떤 값들을 각각의 변수를 가져다 쓰면 되는 거고요. 즉 넘버1에는 1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넘버2에는 1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대입하고 넘버2에는 2라는 값을 할당하고 넘버3에는 3이라는 값을 어떻게 한다? 3이라는 값으로 초기화하자.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을 해 놓고요. 각각의 값은 가져다가 사용해주면 0번째 자리에다가 넘버1, 첫 번째 자리에다가 넘버2, 두 번째 자리에다가 넘버3 형태대로 이렇게 값을 저장을 시켜 놓는 형태대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수형 넘버1, 2, 3 변수를 선언하자. 이렇게 콤마로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갖는 여러 개의 변수를 한 줄에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좀 전의 내용과 동일하게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같은 값으로 초기화시켜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수형 A, B, C 변수를 선언해 놓고요.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같은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모양으로 선언해 줄 수 있어요. 즉 A는 B는 C는 10.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형태이거든요. 그러면 C에다가 10을 저장하고 그 C를 B에다 저장하면 다시 B가 10이 되는 거고 그 B를 A에다 저장하게 되면 다시 A도 10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같은 값으로 초기화 시켜주는 기능을 우리가 구현을 해준 형태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가져다 쓰는 거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10, 10, 10 이렇게 가져다 쓰는 형태는 동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상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정수가 아니라 변수는 변하는 수 개념이 있는데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변수 또는 읽기 전용 변수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물론 읽기 전용 키워드는 뒤에서 우리가 read only 키워드가 따로 있는데요. 일단 상수는 변수이긴 한데 변수 앞에 상수의 약자인 const를 붙여서 뭐를 변하지 않는 변수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예 예제를 보여드리면 max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10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시켜주는 정수형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다가 const 키워드를 붙이게 되면 정수형식의 상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시켜주는 변수가 아니라 얘는 상수가 됩니다. 즉 모든 변수 앞에 const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추가로 붙이면 해당 변수는 반드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고 한번 초기화된 후에는 해당 값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max 변수를 100에서 1234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max 변수는 한번 선언해 놓고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요. 앞에 게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최대값을 선언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max가 나오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상수를 선언해주고 싶다. 예를 들면 정수형 또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처음 나눈 단어이지만 실수형 데이터는 더블이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더블 키워드에 파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고 3.141592 정도를 입력을 해놔요. 그러면 얘는 여기 이 모양만 보면 실수형 파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선언되는 건데요. 앞에다가 const를 붙인다. const 키워드를 붙인다.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됩니다. 그러면 상수는 파이는 새로운 값으로 1234로 바꾸려고 한다. 1234로 바꾸려고 시도한다. 그럼 에러가 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상수는 한번 프로그램 내에서 만들어 놨으면 그 값을 그대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 값으로 사용만 할 수 있지 새로운 값으로 변경은 불가능하게 해주고자 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상수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변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 놓는 그릇 역할을 하는 거고요. 변수를 우리가 굳이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현재 화면처럼 여러분들 컴퓨터 메모리상에 하나의 공간이 잡히고요. 그 공간이 어떤 거는 정수형이고 어떤 거는 실수이고 어떤 거는 문자고 어떤 거는 문자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에는 어떠한 값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공간에 직접 값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값을 다른 곳에 저장시켜 놓고 화살표로 포인터로 연결을 시켜주는 형태로 변수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거는 뒤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요. 메모리상에 하나의 공간이 잡히고 그 공간은 정수형이냐 실수냐 문자냐 문자열이냐를 따지는데 이번 시간에는 int 키워드 한번 좀 전에 더블 키워드 한 번 정도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변수의 이름을 짓는 방법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무조건 변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하고 변수 이름에 어떤 추가적인 문자가 있다면 낙타 표기법이라고 해서 카멜 표기법이라서 들쑥날쑥한 형태대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제가 집필한 C# 교과서 5장에 있는 어떤 소스 내용들을 제가 빠르게 한번 훑어보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설명글이라든가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각각에 나오는 코드는 일단 기준은 프로젝트 환경으로 프로젝트 만들고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변수 또는 상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즉, 변수는 메모리상의 임시 데이터 저장 공간이다. 프로그램에서 다시 사용할 어떠한 값을, 어떠한 리터럴을 변수에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제? 숙제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도전 과제로 현재 화면에 있는 링크, 이 링크를 직접 타이핑해도 좋지만 구글 검색 엔진에서 이 단어 그대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C샵에서 리터럴 및 변수값을 사용하여 데이터 저장 및 검색하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독스 사이트의 런 메뉴에 이건 앞선 시간에 대해서 제가 헬로월드를 한번 같이 해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도전 과제로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 이 링크로 타고 들어가서 이 링크를 검색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독스 사이트에 마이크로소프트 설명서 사이트의 런 메뉴에 가서 이 링크에 있는 도전 과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시간까지 배운 내용만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내용을 읽어 가시면서 하라는 대로 하고 점수도 한번 뒤에 나오는 퀴즈도 한번 풀어서 점수도 한번 획득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이번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